노인을 위한 미래 교육 방식 앤드 김기석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 콘텐츠학 박사. 대한민국이 늙고 있다. 2050년 예상되는 한국 노인 인구는 1,800만 명으로 매년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의 수에 따라 교육계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실버 교육과 평생 교육, 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노인을 위한 에듀테크 지원 사업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기술과 교육이 만난 에듀테크 에듀-텍의 등장은 노인 대상 AI 교육, 노인 간호 및 돌봄 등 보건 의료 특화 서비스, 시니어 인턴 제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뤄지고 있다. 초고령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노인 교육의 실제. 노인 교육의 필요성은 초고령화를 이미 겪고 있는 해외 선진국 사이에서 유명한 화두로 제기되었다. 독일의 경우 동독과 서독을 통일 후 수요자 중심의 프로제니오레스라는 자발적 노인 교육 조직이 등장했다. 이곳에선 노인을 위한 강의와 세미나를 500개 이상 운영하는데 지역사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연구 기획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 건강한 교육 참여를 돕고 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줄이고 활발한 사회 참여를 도움으로써 건강한 네트워킹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는 골든 아이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니어 대학을 운영 중이다. 60세 남짓한 노인들이 무료나 저가로 주립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낮에는 청년, 밤에는 노인 및 직장인이 학교에 다니며 평생 교육과 학습에 힘쓰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정부가 주도하는 뉴호라이즌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를 대상으로 취미, 역사, 문화, 레크리에이션 강좌 등을 열어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화를 일찍이 맞이한 선진국에선 노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뜨겁다. 국내 노인 대학 운영 활성화 및 노인 교육 지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평생 교육을 위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까? 먼저 노인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경우 인생 후반의 노화 과정을 겪고 있기에 건강과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에 저렴한 수강료나 무료 교육 혜택을 기반으로 한 국가 차원의 공공교육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노화에 따른 재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취미교육, 건강관리 교육, 전문 노인학 등 노인의 수요에 맞는 특별 강좌를 개설해 공공, 기관 및 지역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건전한 취미 생활과 레크리에이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 학습 프로그램 등 노인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 강의를 운영하며 노인의 학습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을 위한 에듀테크를 접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술인 AI부터 증강현실, 빅데이터, SW, 3D 기술, 로봇 코딩 등 ICT 기술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장노년층과 청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움으로써 노인은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고 성장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육기관의 공동연대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의 잉여 노동력과 생산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생 교육과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면서도 노인의 경제 참여와 건강한 사회 활동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교육시설이나 각 지역 대학교에서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맞춤형 강좌를 다수 마련하여 제공하고 청년층과 장노년층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 대학 강좌 확대, 노인 교육 무료 및 저비용 프로그램 마련, 노인 인구의 교육 활동 및 사회 참여 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설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모두가 합심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게 대응하고 다가오는 노인 문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교육의 중요성 앤드 서미진. 정신건강은 나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 위한 필수적 선택.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며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에 비해 정신적인 고통은 문제라고 느끼고 치료하려는 시도나 인식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세 가지 영역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세 가지 영역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 서로 고통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신적인 영역이나 영적인 영역의 고통과 어려움은 무시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재정 투입 결정한 영역 중 하나가 정신건강.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재정적인 투입을 결정한 영역 중 하나가 이 정신건강 영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주 국민들의 고통을 이미 예견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비록 호주에 살고 있지만 정신건강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전문 상담가의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호주의 좁은 교민 사회에서 비밀 보장의 문제가 우려돼 자신의 문제를 노출하기 꺼려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간과돼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유료로 진행하는 원언드원이라는 호주 기독교 대학 전문 상담소와 무료로 진행하는 위급 상담소인 생명의 전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의 빈도를 살펴보면 무척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치료의 요청과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상담 과정이 처음으로 한국어로 시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상담 공부를 하였고 상담 공부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다는 간증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 공부를 통해 자신이 먼저 건강해지고 행복해져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가족들 모두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이혼자 끙끙대며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 정신건강 교육 필요. 물론 자신만의 변화로는 가족 전체의 문제와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공부하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영역 역시 의료와 마찬가지로 좀 더 경험이 많은 상담가와 전문가의 필요성이 더욱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이 상담가로서의 자리매김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담협회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가입 후에는 지속적인 전문 교육 안고잉 프로페셔널 디벨로프먼트과 상담 실습 COUNSELLING 프랙터스를 바탕으로 한 전문 슈퍼비전을 받아 끊임없이 자신의 상담 영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오랫동안 상담으로 사람들을 도와온 분들은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전문인들이기에 이분들을 신뢰하고 정신건강을 의뢰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대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자녀 교육 세미나 들으면 자녀 교육 중요성 깨닫게 돼. 상담을 통해 효과를 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고만 하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 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기에 봉착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한 후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 교육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대해 생각이 없던 분이 자녀 교육 세미나를 들으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자녀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 교육은 예방 차원에서 정신 관련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내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고통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사오픈 특강 통해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 돌볼 수 있기를
호주 기독교 대학에서는 5월을 시작하면서 4일과 5일의 정신건강 관련 오픈 특강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해 정신건강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가족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의복을 구입하는 것처럼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5월을 맞이해 정신건강은 나의 문제가 아닌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선택임을 알고 정신건강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호주 기독교 대학에서는 8명의 교수님들과 8가지 주제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김기환 교수의 고통 속에 숨겨진 2가지 비밀, 최경선 교수의 잠깐 멈춰서서 내 마음 만나보기, 오태균 교수의 불안 다루기, 서미진 교수의 돕는 직종의 윤리 에티켓, 노영미 교수의 상담 관련 리서치를 잘 하려면 임상의 선생의 내담자 지원, 홍한희 선생의 부부관계 성장을 위한 접근, 천종원 선생의 내 아이, 사용 설명서와 청소년 이해하기 등의 실시간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튜브 강의 5교육 민주화 앤드 최동석,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 인간을 교육하는 한국 교육제도와 도리어 정답 맞추기, 성적으로 줄 세워 도리어 괴물을 길러내는 학습 방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로 문명화된 나라로 절대 들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를 토하듯 힘주어 가르치는 최동석 선생의 유튜브 강의는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교육 현실은 헌법이 정한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도리어 위헌 상태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미래가 어둡다.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에선 이해와 지식,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 교육의 목표이며 본래 인간의 이성은 자연적 본능을 훨씬 능가하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 규칙과 의도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지며 기획력는 한계를 모른다라고 하였듯이 교육은 이러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이성의 힘과 분별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연습, 학습이 필요하다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전 수험생을 줄 세우는 대학 입시 지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주인공이 내뱉는 대사는 그대로 교육의 현주소다. 너 네 새끼 서울이대 포기 못하잖아.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다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혈안이었어. 왜 그들만 대대로 자자손손 모든 걸 거머쥐고 떵떵거려야 하지? 온갖 편법과 불법을 써서라도 서울 의대에 합격시켜달라고 나한테 거액을 주는 자들이야. 내가 그들의 캐스를 더욱 더 공고하게 만들어줘. 어그러진 한국 입시 교육 현장에서 이런 살벌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이나 학부모 모두가 불행해진다. 교육이 이 땅에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만한 곳이 아니라 괴물, 좀비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 민주화가 이 땅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간이 모인 공동체로 복원시키는 발판이다. 그래서 최동석 선생은 우리 교육의 기본 구조를 개혁하는 안으로 1. 대학 진학이 인생의 도박이 되지 않도록 국공립대학은 모두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 수준으로 균등화하여 소위 명문대학을 계급화하여 모든 취업과 발전 기회를 독점하는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사립대일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공립대학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이런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동일한 교육 혜택을 받게 하고 교육 예산을 지원하면서 등록금은 점진적으로 축소, 최종적으로 무상교육을 목표로 한다. 3초 중등교육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교육인 정치. 교육과 제대로 된 역사교육, 노동이 곧 삶이라는 가치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 바로 학교에서 사회와 세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오로지 한 개의 정답을 맞추는 암기식 교육으로 단 한 번의 수능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 수능 같은 암기한 정답을 찾아내는 시험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답을 글로 쓰고 말하는 기본적인 학습하고 시험 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4. 초중등 교사에게도 분명 정치 참여가 가능한 정치 기본권을 보장, 확보해 주어야 한다. 당장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14조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같은 공직자가 선출되는 인사실패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첫째,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활용하는 제대로 된 사회, 교육 시스템이 없다는 점과 둘째, 학교 교육에서 근본적인 교육의 기초인 정치, 역사, 노동에 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학교 현장에서부터 오로지 교과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우는 서열화, 계급화, 이를 통한 차별,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시급하게 우리 사회, 교육구조에서부터 지배와 통제에서 연대와 보충으로, 명령과 복종에서 대화와 토론으로, 억압과 착취에서 협력과 상생의 구조를 만들고 가르쳐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어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과 적성, 역량과 기질이 꽃처럼 피어 발휘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런 교육의 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 1점 차이로 평가하고 그 점수로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점수로 임금, 경제적인 수준까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의 원인이 되는 기득권이 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역시 고쳐 동일 직종에는 동일 임금이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가족을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가장 우선이 되는 비인간적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그저 돈이 전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벗을 때가 되었다. 수능 시험 성적을 지상과제로 살아온 수험생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매년 수능날 자살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 그래서 올해는 몇 명? 라는 야만적인 교육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벌어지는 만성적인 학원 폭력, 무단 결석이나 가출 같은 불행들이 끝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현행 독일 교육제도처럼 글자만을 가르치는 학습이 없는 노는 유치원, 구구단을 외울 필요가 없는 수학 성적은 있지만 석차가 없는 학교, 시험 역시 선생이 가르친 대로 교과서대로 줄줄 외워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찾아 글쓰고 발표하는 시험을 그저 부러워만 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그 교육 권리를 찾아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생각은 바로 유튜브 최동석의 인사조직연구소에서 배울 수 있다. 같이 배우고 가르치고 더 많이 생각하여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씩 실천해가는 유튜브 교육. 민주화 강의에 동참할 수 있다.